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많이들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셀트리온만 들고 계신 분들 그 고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사실 고통보다는 답답함이 큰 거죠. 뭔가 좀 빨리빨리 튀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9월도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그쵸? 정말 길고 길었던 박스권 안에서 제약과의 합병도 무산이 되고 짐펜트라 관련해서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공략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영국에서의 스테이키마 허가 획득까지 들려오는 마당에 이 정도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투정 부리시는 분들, 답답하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거지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든 건 아니실 겁니다.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시장은 이미 말할 것도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반등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다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결국 8월 5일이었죠. 서킷 브레이커에 사이드크까지 걸리면서 대폭락이 나왔던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대폭락 이후에 열심히 회복했던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직전 저점 깨고 지금 완전히 역추세를 타고 있죠.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기술적 관점에선 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했을 땐 그동안 올라오던 추세가 꺾인 거예요. 역방향으로, 역추세로, 역배열로 가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추세 다 이탈을 해버렸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다가 최근에 한 번 깨고 이번에 또 깨고 이렇게 두 차례나 깨면서 지금 하방으로 또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전력설비 인프라, 이쪽도 보시면 어때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이탈했죠. 구름대를 이탈을 하면 주도주의 흐름이 끊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하락이 나왔어요. 주도주의 흐름이 끊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이너스 30%가 넘는 순간 주도주의 흐름은 끊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일목균형표의 양운을 이탈하면, 이 갈색 구름대를 이탈하면 그 흐름이 깨진다. 세 번째는 장기 이평선, 224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그건 완전히 끝난 거다. 역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두 가지의 신호가 전력설비 인프라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 바닥에서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괜찮고요. 물론 금요일장에서 마이너스 3.6%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 금요일 같은 경우 이 정도 빠지는 건 예상을 했고,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LG엔솔보다 안 좋지만 아직까지 크게 흐름이 깨졌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은 뭐예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 잘 버텨주기만 해도 정말 감지덕진데 소폭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못 가면서 답답한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사실 다른 종목을 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솔직히 배부른 소리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자,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고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 대부분의 투자 주체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셀트리온이 아쉬운 건 좋은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장 크게 못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건 조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못 가는 거냐? 바로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해드릴 건데,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매출과 더불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이미 그 안에 경기와 경제적인 굴곡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의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순간순간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엇박자 타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려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경기 침체죠. 그래서 결국 이 경기 침체는 어떤 것 때문에 현실화가 되는 거냐?
물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신용 위기다.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급속한 수요 위축을 의미하는데 단기간에 수요를 급속히 위축시키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부도나 자산 가격 폭락 같은 신용 위기에 대한 표면화다라는 거예요. 기업 이익의 후퇴가 신용 위기를 발생시키는 기반이라고 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한 통화 정책, 이것도 신용 위기를 현실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을 한다. 기대보다 강한 통화 정책의 충격은 신용 위험을 가파르게 증가를 시키고 가파른 신용 위험 증가는 결국 경기 침체를 유도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결국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기업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익이 후퇴가 된다거나 돈을 못 버니까 이자를 못 내서 신용 위기를 맞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다? 바로 이익이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돈을 못 번다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통화 정책,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그러면 기업은 돈을 못 벌고 그럼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신용 위기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의 핵심은 뭐다? 바로 기업의 이익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경기 침체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냐,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기 시작한 바텀 지표, 그리고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매크로 신용 지표, 과연 어떤 게 먼저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그 부담이 경제 지표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다. 소비성 자금의 연체율은 이미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고 고금리 부담으로 힘든 건 한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도 쉽게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매우 안정적인 신용 위험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당면한 신용 위험 표면화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은 국면이라는 걸 시사를 하는 거고 결국 신용 위기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건데 이 결정적인 신용 위기가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경제를 살펴볼 때 지나간 일들에 대한 데이터, 그땐 이랬고 뭐 상황이 이랬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나 땐 이랬고 08년도 금융위기 땐 이랬다.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나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사례를 가지고 현재에 도입을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죠.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이것도 1년 넘게 이어져 왔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온다. 이 공식을 처음 발표한 게 바로 미국의 캠벨 하비 교수인데 그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발생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의 이론을 깨면서까지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불안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진짜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지표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겉으로만 봤을 땐 불안하고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 크게 꺾이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러한 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신용에 대한 위기는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께 꼭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 거면 셀트리온이고 뭐고 다 팔고 도망가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예를 들면 미국의 여러 지표들, 이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계속 빠지고 근데 또 국채 금리가 빠지는 건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겐 긍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히려 8%대 급등이 나왔어요. 유한양행도 고점에서 빠지고 있지만 생각보단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눌림목이 또 어디선가 형성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지금 가장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4분기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일이 없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갑자기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시그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 계속 너무 안 좋았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월봉 기준 지금 6개월째 하락이에요. 반년 동안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주식을 포기하고 달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S&P 500 기준 2000년 이후 9월의 증시는 최악이었습니다. 여기에 21년 이후에 9월의 상승 확률은 0%예요. S&P 500 기준이지만 어차피 또 우리 장은 미국 장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보시면 코스피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 9월을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 어때요? 공통적으로 4분기는 모두 장이 좋다라는 거죠.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도 10, 11, 12가 가장 좋다. 그럼 10월과 간극을 봤을 때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9월달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솔직히 주가가 못 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크게 많이 빠져서 힘든 건 아니라고 봐요. 대폭락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대참사가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포트폴리오에 뭔가 손볼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솔직히 셀트리온 말고 제약바이오 말고는 지금 완전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지금은 오히려 도망갈 때가 아니고요. 환경은 더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 당장 10월달과의 간극을 보여드렸지만 9월이 통계적으로 안 좋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9월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안 온다니까요. 와도 당장에 올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잖아요. 물론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지만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현금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서 미래 가치를 땡겨서 계산을 할 때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이나 경기 방어주 성향이나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가치주 성향으로 베팅을 하셔야 된다.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 베팅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죠.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비행기의 흔들림이 굉장히 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만 베팅을 내주시면 충분히 무난하게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되려 대형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주가가 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때 보통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어때요? 흐름 다 끊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주도주의 흐름은 다 끝났어요. AI 모멘텀이 붙어있는 섹터는 이미 꺾였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마이너스 30% 이상 이탈을 해버리면 주도주 흐름이 끝난다. 둘째, 일목균형표 구름대. 양 운을 깨고 내려오면 이미 그거는 주도주가 끝난 거다. 보시면 1년 넘게 올라오면서 한 번도 구름대를 안 깨죠. 근데 구름대를 깨는 순간부터 이제 주가는 못 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이평선 이탈. 이거는 다 깬 거예요.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장기 이평선 언저리에서 오르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대세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간다? 이건 무리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LG엔솔 2차 전지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기도 좋았지만 방어주 역할도 해주면서 CMO, CDMO 이쪽으로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큰 기업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좋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꺾이곤 있지만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흐름을 깨냐 안 깨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어서 셀트리온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무난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매물대가 두꺼운 위치 밑으로 시세가 향하면서 장기 이평선마저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가치주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들, 모멘텀을 다 반영했다. 시세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극보수적인 성향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KB금융, 신한지주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 근데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 이건 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 향후 캐파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비중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율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분명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6배, 7배 더 비쌌을 때 그땐 마진율이 80%, 90%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손익분기점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베팅할 만한 종목 몇 개 없습니다.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외국인들은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에서 빠지고 있어요. 막말로 숏이나 안 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점에서 조정받은 걸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나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 박스권의 종목들에 접근을 해서 30%, 40%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바닥이나 눌렸던 종목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으면 다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더 붙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고점을 한참 만들어 놓고 꺾인 거, 여기서 더 빠질랑 말랑하는 이런 종목에 억지로 수급을 더 끌어 넣어서 이 위치부터 30%, 40% 수익을 낸다? 이건 너무 힘들죠. 차라리 앞에 종목에 활력을 실어주고 매수세를 쏟아 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때문에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골칫거리 종목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종목들은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지금은 더 좋다. 왜? 9월이 다 지나가고 10월, 11월이 오면 시장의 색깔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번 달에 통화 정책이 바뀌잖아요.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뀐 색깔에 맞춰서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물려있는 거 그대로 들고 있어서 10월, 11월 장이 좋다고 하니까 본전 오겠지? 아니요. 본전 못 찾을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들 스스로 가치 투자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분석이 어렵다면 그냥 종목 이름만 저한테 한번 문자로 살짝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1대1로 코멘트를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종목들의 뷰는 이렇다. 여러분이 보내준 종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누가 얼마에 물려있대 이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할 건 진단을 하면서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은 그냥 좀 두고, 또 이거는 갈아타는 게 맞다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미 대형주 2종목 정도는 뽑아놨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성장주 쪽에 수급이 안 들어올 거예요. 당분간은 가치주를 보셔야 되고 대형주를 보셔야 되고 우량주를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그걸 대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대형주 2종목 정도 딱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일단 10월, 11월 충분히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거나 골칫거리 종목들,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럼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 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 세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락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2개 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식이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 몇 가지가 뜨죠? 네, 총 5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매매 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 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작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식에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 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해 놓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 신호가 없어요. 자, 엔캠은 21% 올랐지만 매수 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식에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값들 클릭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 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였습니다.